네, 슬기로운 투자일기 오늘은 새로운 분이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매일경제 매번 금요일이죠. 9시 30분 투자전략실을 통해서 이창재 앵커님과 그날의 또 핫이슈가 될 만한 업종과 종목군에 대해서 테마를 또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대표님이 속해 있는 곳이 코스파트너스 불사조 채널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맞아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럼 제가 네. 이정부 대표님하고 방송했더니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너 불사조랑 아는 사이냐? 네. 불사조가 누구야? 했더니 이정부 대표님이었다고. 그래서 네네. 지금 불사조와 불나방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나방이세요? 네, 불나방이요. 불구덩인 거 알고 뛰어드는 사람인데 오늘 근데 제가 부대표님 혹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라고 섹터 여쭤봤더니 불나방하고 좀 거리가 먼. 제가 투자 성향이 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시장이 약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처럼 네네. 최근 시장이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그런 시장 속에서 너무 고군분투하기보다는 그러면 차기에 오를 수 있는 지금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네. 기다리다 보면 하반기에 연말로 갈수록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최근에 메타버스가 정말 시장에서 매기세가 크게 몰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서비스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G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종목군들이 너무나 오래 쉬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만약에 내가 투자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말에 뜰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차라리 공부나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5G 관련 테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5G 때문에 오지게 힘들었다고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럴 만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인프라에서는 5G가 선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메타버스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에선 반응이 뜨뜨미지근했을까요? 산업만 보면 굉장히 성장 스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 5G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담당을 하고 있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가 이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 5G 관련주 대장주 KMW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가가 최바닥에서 한 8배 가까이 오를 정도로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한 차례 그 안에서 큰 수익을 보고 나간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설비 투자, 큰 돈을 지출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 경기 상황이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단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시장인가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해보게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의 여가 생활들은 길어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설비 투자에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제대로 정상 근무를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5G 관련한 투자는 또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상 그들의 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면서 설비 투자가 상당히 또 지연이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세 번째 포인트에 나와요. 뭐가 있냐면 망중립성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통신 3사가 제 아무리 내 돈을 가지고 망을 깔았는데 이런 단어가 있죠. 제주는 누가 부리고 공유 부리고 네, 그런 것처럼 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신 3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한 만큼 어떤 수익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에 있어서 이 수익성에 있어서 물음표를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성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망 중립성에 있어서 예외 적용을 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다 뭐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트래픽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망 중립성을 예외로 적용을 시켜서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사용을 하는 인터넷 컨텐츠 업체들 어디가 있을까요? 글로벌 업체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구글? 아무래도 영상에 있어서 넷플릭스? 네, 그렇죠. 트래픽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2위고요. 1위가 유튜브입니다. 구글. 네, 그런데 네. 이들 그 컨텐츠 업체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국내 통신 3사의 망을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는 것이 없어요. 망 사용에 있어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통신 3사들은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아니, 내가 왜 그것을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어 왔었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해야 되고 메타버스를 시연을 시켜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차세대 기술 구현을 위해서라도 특정 부분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는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외 적용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판례를 한 가지 제가 들어보자면 지금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항소는 했어요. 이번에 넷플릭스가 항소를 하기는 했는데 저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이제 KT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요. 넷플릭스를 보려면 제가 KT 인터넷 가입을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많은 트래픽이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받는 돈은 딱히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소송까지도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5G 관련한 투자는 뭐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약간 좀 시간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비 투자가 조만간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걱정했던 게 투자 지연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투자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해야 되는 양이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떻게든 나중에 다 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5G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TE보다도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기지국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 기지국 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지국 수를 줄이게 되면 진정한 5G 투자가 5G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아마 연내에는 한 15,000여 개 정도의 기지국을 만들겠다라고 통신 3사가 일단 으름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속도로 봤었을 때는 아마 연내에 그것을 달성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는 봅니다만 전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2019년도, 20년도 대비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통신 3사가 목표로 해놨던 그런 수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볼 수 있을 테고요. 28GHz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진짜 5G는 28GHz 주파수 대역인데요. 지금은 LTE도 서비스를 하면서 5G도 같이 서비스를 하는 단독적인 모드가 아니라 비단독적인 그런 모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속도도 제대로 된 속도도 안 나오고 5G 핸드폰을 개통을 하셨던 분들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품질적인 불만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그 고객 서비스의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아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많은데 사실 어떤 산업이 또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될 수도 있고 5G는 언제쯤 그런 트리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시작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연초에 자율주행과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요. 가장 최근에는 핫한 트렌드가 메타버스 쪽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트래픽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메타버스 개념이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는 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비행기를 타고 제가 건너가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한국으로 오든지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이탈리아 피렌체 앞에 있는 구찌 빌라 앞에서 우리 만나자. 만나서 같이 너의 아바타와 나의 아바타가 피자를 같이 먹자.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생각만 해보셔도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발생이 될 것 같죠. 그러겠네요. 네. 네, 지금 5G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또 연결이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안전에 있어서 초저 지연이 꼭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5G는 사실상의 선결 조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매기세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먹거리를 찾고 맞아요. 계시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뛰어들기 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령 뭐 5G도 있고요. 또 메타버스 대다수의 이제 기업들이 하드웨어 기기를 만들어내는 쪽이 또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 기업들까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친구랑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렉 걸려서 막 버벅거리면 네. 집어치우죠 이거. 만나기로 했던 어떡해요. 거를 네. 약속을 취소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정말 5G가 또 메타버스주를 못 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실적, 모멘텀 이러한 여러 가지 매력들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노와이어리스를 말씀을 이노와이어리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여기는 최대 주주가 LIG 넥스원입니다. 아. 네, 방산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5G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증자를 한 기업들도 많고요. 그만큼 설비 투자가 일어나기까지 계속해서 수주 가뭄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자를 통해서 해소를 했던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이제는 자금 조달도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대신에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비교적 실적이 다른 5G 관련주들에 비해서 꽤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만들어내는 기기가 스몰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조금 더 기지국보다는 작은 단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 스몰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매출 품목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고르게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5G 산업 안에서 조금씩 실적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LIG 넥스원이 일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 방산 산업과도 좀 연결을 지어서 좀 시너지를 추후에는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그럼 이노와이어리스의 경우에도 이 5G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한 사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몰셀이라는 그 사업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TE보다도 이 건물을 통과를 제대로 못해요. 5G가. 가장 큰 단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라던가 계단이라던가. 네, 그렇죠. 그래서 통신의 단절을 커버를 해줄 수 있으려면 결국 기지국이나 안테나를 촘촘히 깔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작은 단위인 스몰셀 같은 경우에도 촘촘히 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 장비와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관련해서 정말 통신 3사가 대동단결해서 대단위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에는 네. 동반 상승과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질문이요. 저도 뭐 5G 좋게 보는 투자자로서 네. 담궈봤어요. 그리고 이게 지하가 있다는 걸 알아서 네. 분할 매수했는데 분할 매수에도 한계가 있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가격에서는 그래도 좀 안심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은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로 기대를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가 생각한 밴드 내에서 조금씩 좋은 가격대가 올 때마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러한 투자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5G 관련주들이 올해 연초부터 해서 또 낙폭을 꽤 키워나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 뭐 남북경협주도 그렇고요. 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가격 조정과 또 쉬어갔던 기간이 또 길었었기 때문에
그 반등에 있어서도 좀 더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5G 관련주 안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 분할적으로 좀 매수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5G 시즌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진짜. 우리 부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조금만 더 버티면은 메타버스 그 열풍 속에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인내심을 갖고 이노와이어리스까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고요. 2편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실 거예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IPO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뭐 불나방은 어디든 빠지지 않아요. 네. 네, 그럼 저희는 2편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